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이제 고령층의 낙상 사고 사망 원인이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골절도 꽤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만 닦아 있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일어서면 아프긴 한데 또 걸을 만은 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쩔뚝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요럴 때 병원에 꼭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기를 놓치면 수술의 규모가 커져요. 아, 이런 사람 잘 넘어지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제일 특징적인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잖아요. 자, 김철진 이름은 낳는다. 최근 고령사회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낙상인데요. 노년에 넘어지면 인생이 무너진다. 자, 오늘은 낙상 사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엄상현 바른세상병원 낙상의학센터의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낙상의학센터 이거 생소한 건데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시작된 거죠. 이게 낙상의학센터 뭐 하는 거죠? 낙상에 어떤 관련된 예방과 이제 발생했을 때의 적절한 치료, 그 다음에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이제 노력까지 각 파트에서 맡으신 분들이 협진해서 치료를 해 나가는 센터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설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낙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일단 낙상이 어떤 건지 먼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 낙상은 쉽게 말하면 넘어지는 건데 큰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손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그냥 내가 일상에서 걷다가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 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내 키보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들. 보통 대표적인 게 침대죠. 네, 침대 같은 데서 누워 있다가 뭐 자세를 바꾼다든지 할 때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낙상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졌다 이런 것만 사실 전 낙상 사고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네. 뭐 집에서 말씀하신 침대나 이런 곳에서 넘어지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낙상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은 사실 이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좀 나온 자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야외 활동이 다 자제가 되고 셧다운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예상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골절 환자들이 좀 줄지 않겠느냐. 돌아다니는 사람이 네, 적으니까. 맞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노인 골절 환자들이 줄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과 상관없이 노인의 골절에 특히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발생하는 것이 실내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나 바깥 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적더라도 발생률이 크게 변화가 없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가장 많이 넘어지는 곳이 화장실 아닐까요? 화장실도 있고요. 근데 뭐 심지어 뭐 부엌에 이제 가다 이제 미끄러운 물기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 겨울철에 아무래도 빙판길 미끄러우니까 그때 낙상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름철에도 낙상 사고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까? 그렇죠. 네. 실내 이제 활동은 사실 계절을 그렇게 타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겨울철에는 그런 이제 빙판길이나 그런 곳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빈도가 당연히 이제 그건 따로 이렇게 증가하지만 그거와 별도로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실내에서도 꾸준히 낙상 사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낙상하면 옛날에는 그냥 단순 사고로 여겨졌는데 이게 점점 중요한 이유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노령 인구가 낙상을 하게 되면 이제 제일 문제되는 건 골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노인 골절 발생 빈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는 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낙상 골절 환자들은 되게 나이가 많겠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전공의를 하던 시절만 해도 이제 환자들의 주 연령대가 한 70대에서 한 80대 정도 주로 그렇게 많이 봤었고요.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이제 치료들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은 거의 80대에서 90대. 그래서 제가 수술하는 환자들 중에 거의 100세를 바라보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 노년기 낙상은 골절이 오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대체로 다 이게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각자 뭐 지병 한두 개씩은 또 좀 가지고 있고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분들도 꽤나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넘어졌을 때 부러지게 되면 수술적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만큼 이게 이제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수술했을 때 사망 위험도가 있을 것이고. 사망 위험도까지요? 그렇죠. 네.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이제 고령층의 낙상 사고 사망 원인이 이제 이게 전체 사망이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 2위요. 네. 그냥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을 넘어서 사망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 골절은 반드시 이제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호자하고 이야기 충분히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만큼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고관절이 이제 이 엉덩이하고 허벅지 사이를 연결하는 관절이잖아요. 요 골절이라면 왜 특히 더 위험한 거예요? 일단 이제 우리가 체중을 지탱하고 걷는데 제일 핵심되는 이제 관절이니까요. 여기가 만약에 망가지면 바로 보행에 지장이 생깁니다.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죠. 특히나 누워 있게 되면 우리가 생기는 게 결국엔 욕창,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폐렴, 예, 그다음에 하지정맥 혈전증이 또 핵심인데요. 그 신체 하지부에 이제 정맥 혈액이 이제 많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피끼리 뭉쳐가지고 덩어리진 현상이 혈전증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다른 장기로 떠돌게 되겠죠. 그게 폐로 가면 이제 폐색전증이라고 하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기고 뇌로 가면 뇌경색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인체 구조상 이렇게 엉덩방아를 찍게 되잖아요. 이렇게 넘어진다는 건. 그러니까 고관절이 딱 부러지는 거군요. 젊은 분들은 사실 이게 넘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반사신경이 좀 더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넘어지면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제 바닥에 손을 짚습니다. 맞아요. 어르신들은 근데 이제 이걸 짚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픽 쓰러지거든요. 아, 반사신경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냥 몸이 통째로 그냥 바닥에 닿으니까 그냥 엉덩이가 직접적으로 부딪히기가 쉽죠. 그러니 고관절 골절이 발생. 거기다가 이제 뼈의 밀도 자체가 이제 골다공증이 대부분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노인은 그냥 땅 걸어가다가 넘어져도 고관절 골절이 그렇죠. 그 젊은 사람은 뼈대 자체가 그래도 골다공증이 적으니까 그 뼈 자체가 튼튼하기도 할 뿐더러 그 주변에 쌓고 있는 근육도 튼실하니까 꽈딱 넘어지더라도 근육이 완충 역할을 하거든. 쿠션 역할을 하는데 노인들은 근육이 자체도 없잖아. 그러니까 팍 넘어지는 거 아니라서 툭 부러지는 거야. 아이고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넘어졌을 때 어쨌든 빠르게 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좀 병원을 가야겠죠? 네, 최대한 빨리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어떤 부위에 손상이 있는지 어떤 골절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넘어졌건 외부에서 넘어졌건 바로 병원에 가야 될 어떤 그 증상들 이런 거는 무조건 빨리 가라. 나이가 넘어졌는데 자기 힘으로 제대로 일어서서 다시 서서 걷지를 못한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반드시 생긴 거죠. 골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두 가지 형태의 골절이 있죠. 이게 금이 가서 전이가 되지 않은 경미한 골절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심하게 이제 전이가 되고 분쇄가 되는 그런 이제 심한 골절이 있고 아주 경미한 골절도 꽤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만 딱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일어서면 아프긴 한데 또 걸을 만은 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쩔뚝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요럴 때 병원에 꼭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기를 놓치면 수술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금방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보전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골절이거나 아니면 특히 고관절 골절 중에 대표적인 게 대퇴경부 골절인데 근데 어긋나지 않으면 간단하게도 끝낼 수도 있는 이제 형태의 골절인데 어긋나 버리면 이게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혈관 손상 때문에 이게 붙여도 제대로 안 붙거든요. 이게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술이 인공관절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아, 그럼 넘어졌는데 좀 일어났더니 좀 쫄뚝거리지만 걸을만해. 사실은 거기에 아주 금이 가는 골절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어긋나고 그다음에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점점 못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늦게 한 몇 주 있다가 아니면 몇 달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보호자가 보니까 걷는 게 심상치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시고 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미하지만 통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방문을 해야겠네요. 자기가 체중을 뒤척했을 때 통증이 온다. 특히 이제 서해부라든지 그다음에 앞쪽 허벅지 쪽에 통증이 온다. 그러니까 걸리는 느낌이 좀 든다. 이러면은 반드시 확인하러 오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골절이 있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보셨더니 이제 고관절 골절이 왔어. 근데 약간 막 이 어긋난 거 많고 막 분쇄도 꽤 있어. 이거 수술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부모님 나이가 90세야. 이거 진짜 고민일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위험 부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호자들을 보행 기능을 좀 회복시켜 드리는 걸 원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험 부담에 대한 충분한 고지 이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수술을 해드리는 게 맞죠. 낙상에서 골절해서 오신 분들 보면은 아 이런 사람 잘 넘어지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근데 일단 딱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제일 특징적인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잖아요. 굉장히 마르신 분들. 힘이 조금 없으신 분들. 근육 자체가 많이 없을 걸로 보이는 사람들이 주요 이제 말씀드렸던 그 근감소증과 이제 골다공증 이야기인데 이제 비만한 환자들의 사실 유일한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인 부분이 골다공증이 없습니다. 지방과 골다공증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그 거예요?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 요소 중에 이제 근감소와 이제 저체중, 그러니까 체중이 이제 마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골다공증에 좀 더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입니다.
근감소증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근감소증. 어느 정도 빠져야 근감소증? 정확한 수치로 얘기하지는 않고 어쨌든 정의를 하자면 근육량이 일단 줄고 그 다음에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줄어있는 근육의 질조차도 이제 좋지가 않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근육량만 적은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근육의 질도 떨어지고 힘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관절을 지탱하고 있는 근육들의 어떤 양과 질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균형을 유지하고 자기가 이제 보행을 힘차게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걸렸을 때 이렇게 버트가 안 넘어지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넘어지는, 예, 그러니까 낙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을 또 잘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노년 세대들이 근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골다공증은 치료가 이제 잘 돼요. 비교적 요즘에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 그쵸.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체계적으로 점점 관리가 되어가는 질환인데 이게 근감소증은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영역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제일 핵심제 중에 하나가 사실 지병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단적으로 근감소증을 급격하게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내과 질환은 당뇨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질환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은 근감소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육 키우겠다고 단백질 보충제 엄청 챙겨 먹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내가 적절하게 영양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게 자기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거는 일반인 기준이고 근감소증이 훨씬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한 1.2배 이상을 먹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이 요구가 되니까 내가 이제 적절하게 식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확실히 공급을 하는 재료를 좀 도움이 공급해 되죠. 주니까 도움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걸 또 너무 좋다고 해서 과하게 먹게 되면 체내에 이제 쓸데없이 남아있게 될 텐데 그걸 또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장에 부담이 옵니다. 특히나 뭐 젊은 사람이나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부하가 좀 와도 견뎌도 되는데 또 나이가 들면 신부전의 어떤 리스크도 좀 올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신부전의 어떤 위험성이 있거나 이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신부전 환자들은 절대 이런 걸 주의해서 해야 돼요. 영양제 같은 경우도 비타민 D나 뭐 철분제 이런 게 뭐 근육이나 뼈에 좋다고 하잖아요. 도움이 좀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가 핵심인데 이제 신장에서의 재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비타민 D가 이제 특이한 게 우리가 이제 피부에서 이게 이제 자외선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실내에서 오는 자외선 양은 이게 차단되는 그게 있고 나머지 들어오는 자외선인데 그 자외선으로는 이게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야외에서 맞는 자외선이 이제 이게 비타민 D를 피부에서 합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또 야외 활동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노령 인구는 더더군다나 실내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검사해 보면 다 비타민 D는 모자란 걸 돼 있어요. 예. 근데 딱히 그것도 음식으로 또 섭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보충이 필요한 게 되는데 네, 이제 약을 먹어서 보충할 수도 있고 주사 제제가 있거든요. 위장 장애가 심하다든지 장기 복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런 그 근감소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절하게 저항성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단순히 이제 걷기만 많이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이거 되게 중요한 있는데 얘기야. 이게 그거는 사실 근육량을 늘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내 최소한의 어떤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헬스장에 혹시 가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뭐 덤벨 그다음에 뭐 밴드 네, 그다음에 머신 등을 이용해서 근육의 적절한 저항성을 이제 주는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런 걸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 집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좀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는 게 하프 스쿼트 같은 운동들 풀 스쿼트나 이제 조금 관절을 많이 굽히게 되면은 어르신들 또 관절이 약하잖아요. 특히 무릎 같은 게 많이 쉽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스쿼트 하더라도 하프 스쿼트 정도 하프 스쿼트는 어느 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릎이 과골곡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연골판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겠죠. 근데 낙상 사고의 6에서 70%가 실내에서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집안에도 이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조금 이렇게 취해진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하지. 네, 일단 넘어지거나 이제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대표적인 게 침대가 혹시 너무 높진 않는지, 예, 그걸 보셔도 혹시나 좀 낮은 침대로 이제 바꿔놓으면 이제 혹시나 침대에서 떨어지더라도 손상이 좀 적게 올 가능성이 많고 그 낙상 과정들을 보면 밤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이제 손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조명 관리라든지
예, 그다음 미끄러울 수 있는 환경을 개선시켜야죠. 화장실에 예를 들어 너무 미끄럽게 돼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반대로 외출할 때 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팁도 있을까요? 이 신발 여건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밑창 있는 신발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절이나 날씨를 보고 좀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겨울철 빙판길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외출을 좀 삼가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고요. 상황적으로 보폭을 너무 넓게 해서 무리하게 좀 빨리 움직여야 된다든지 신호등을 급하게 걷는다든지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보폭을 적당하게 유지하고 이제 느긋한 마음으로 이제 걸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들 잘 지키면 좋을 것 같고 또 생활 속에서 또 도움이 될 만한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정기적으로 앞을 보고 걷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시력 검사, 노인도 백내장 같은 것들 체크하셔서 치료하셔야 되고 혹시 내가 평소에 이제 관련해서 약을 먹는 게 있거나 하는데 혹시나 이 약을 먹으면 좀 어지럽다든지 넘어질 우려가 좀 유발될 만한 그런 약제들은 평소에 좀 알고 조절을 하셔야 돼요. 다닐 때도 계단보다는 그래도 엘리베이터 내려가다 혹시나 또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크게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무리하게 계단을 이용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계단보다 엘리베이터 이용하라는 얘기가 정말 많네요. 맞네요. 계단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쵸? 그래서 대개 계단 끝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잖아요. 근데 오래된 집들은 그런 계단에 선이 다 없어졌어. 계단 간격을 쉽게 빨리 인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계단에 노란색으로 끝을 다 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내가 넘어졌어. 자기가 막 일어나서 억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실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전이가 되기 전일 상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전이가 분쇄가 심하다면 일단 대퇴골 골자 같은 경우에는 부러지면 일단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굉장히 큰 뼈이기 때문에 이제 부러지는 순간 거의 1리터 가까이 쏟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누가 넘어졌어. 119를 부르고 눕혀놓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막 일어나 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일단은 그냥 그 상태로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네네. 일단 왜냐하면 옮길 때도 바로 카에다가 이제 옮겨서 갈 테니까 그대로 오셔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119를 불러서 구급대원이 이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더 공간이 이제 자꾸 이제 움직여지니까 출혈 컨트롤 잘 안 될 거고 다리도 더 붓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골절이 일단 전이가 더 이루어질 테니까 치료 과정에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령사회에서 암보다 무서운 게 낙상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또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평소에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에 관리를 잘 하고 내 몸을 잘 케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게 낙상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고 나 자신이든 내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든 낙상이 발생했을 때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상 관련해서 골절과 손상을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일상으로 복귀가 불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 적절한 치료, 거기에 따른 빠른 재활 치료,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치료, 근육량을 충분히 다시 늘려서 보행 기능을 회복하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중요하니까요. 전문가를 찾으셔서 잘 치료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에 중요한 거는 바디가 중요해요. 바디가. 그래서 평생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게 근육과 뼈를 열심히 운동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버튼까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엄상현 바른세상병원 낙상의학센터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